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머센트럴 프루지오 마이너스 33%, 4.3억 하락, 13.3억이 9억으로 이 세종에서는 흔한 일, 세종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40% 정도 떨어지는 일들 있었습니다. 우리 고가 아파트들 가격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갈지 기준점을 잡기 어려운 시점에서 세종시가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해줬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0.2%씩 떨어지는 지역들 있죠. 서울 외곽 지역들. 그나마 강남 서초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그 외곽 지역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 요정도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요거하고 대구와 비슷한 충격 나오지 싶습니다. 아마 월배 2차 아이파크 4억 중반으로 연초에 4억 후반대 거래될 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4억 중반대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요 부분 서울이 지금 더 큰 폭으로 서울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대구도 주춤하다가 다시 하락을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매수심리 92.1 매도세가 이렇게 강해졌어요.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강해져 있고 매수세는 0에 가깝습니다. 매수 우위지수는 8.7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역대 지금 최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닥을 생각보다 과거에 보니까 좀 기더라는 거죠. 과거에 좀 조정기에 2019년 요맘때 보시면은 매수 심리가 조금 바닥을 길 때가 있었어요. 이때 금리를 한두 번 올릴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증가세는 조금 둔화된 상태에서 타시더보다는 그래도 덜 줄어들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33,000개.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월세 물량 소폭 증가, 전체 임대 물량도 그대로 계속 여기 상하단 밴드를 연결해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게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엄청난 입주 물량들 아시잖아요. 8월 13일자로 분양권 물량도 조사해봤는데요. 전주 대비 41건 증가해서 3,265건. 그러면 규제지역이 해제된 이후로 7월달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기에 한번 선을 그어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니까 분양권 매물들 때는 이때다 하고 더 팔려고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조사했을 때는 왜 줄어들었느냐? 입주로 인해서 네이버 분양권 거기에 보면은 숫자가 갑자기 0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 숫자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규제 해제 이후에 분양권 매물 거래도 많이 되었지만 매물도 실제 거래도 많이 되었지만 매물도 지속해서 계속 증가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일부 살펴보시면은요, 지난주 자료들하고 오늘은 비교해 놓으려고 하다가 한쪽만 나타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지역들, 이 동구 지역에 생각보다 물량이 많더라. 요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거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입주를 본격 시작하는지 제가 입주 시점까지는 정확하게 체크해보진 않았지만 저기 생각보다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매물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느낌 들었고요. 다시 거래 건수는 살짝 늘어난다. 우리 28건 요거 극도로 적을 때 아주 적을 때 요거 나타나는 숫자인데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 7월의 거래는 일단은 6월 거래보다는 넘어섰지만 요쯤 3월과 4월 요 대선전의 기대감을 안고 있을 때 정도의 거래량이 되지 않을까. 8월의 거래량 현재 149건 신고되고 있는데요. 요 가격 추세 흐름 살펴보시려면 먼저 확인해 볼 것은 그래도 그 과거에 비해서 직거래 비율이 확실히 높아지더라. 한 12건 거래되고 중개 거래고 3건이 직거래더라. 생각보다 안 팔리는 현상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내놨을 때 생각보다 안 팔린다 이런 느낌들 가질 것 같고요. 8월 현재 거래 대공을 보면 하루 평균 30건 정도 거래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면 30건 되고 있으면 4월 정도 거래량 수준 나타날 건데요. 4월에 1020건의 거래량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 정도 수준, 한 1000건 정도 거래 수준이고요. 그리고 8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149건이거든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언제쯤인가요? 요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건 전후로는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여기 가격 버머 센트럴 프루지오 요거 제목으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4.3억 하락, 4억 3천 하락. 이 세종시 매매 가격 변동률 봤으면은 저 정도? 다 그 정도는 움직이는데 요런 느낌 가질 것 같습니다. 만촌 우방 밸런스 대형 평형이라서 제가 요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20% 정도 26평형인데 6억 3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맞닿아 있는 형국. 동대구 반도유보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30% 가까운 하락. 월배 2차 아이파크 요것도 30% 정도. 와, 이게 7억 2천까지 갔었던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분양가 한 2.5억 2.6억 그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거의 3배 정도 올랐었다. 2차 아이파크 또 하나 거래 4억 제가 중반으로라고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요게 거래가 2건이나 나타났더라고요. 근래 요런 거래건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떨어지는구나 느껴지고요. 또 하나의 충격은 제목에는 제가 붙이지 않았는데 월성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이거 평형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분양권 거래되었을 때 비싼 거는 8.8억까지도 거래되었었거든요. 그 감안하면 이거 정말 반토막이에요. 8.8억에 샀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뭐 A타입인지 B타입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5억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충격이 커 보여요. 사실 요게 좀 제목 오늘 제목으로 달아야 될 만큼 요게 제일 컸습니다. 뭐 신축이라 가지고 뭐 대장이니 뭐 이런 이야기 뭐 계속 이야기들 하는데 뭐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뭐 지탱하기가 힘들더라. 월성 레미안 가격 3억 후반대 가격 요런 것들 보면은 2017년 16년 17년 18년 그맘때 가격 그 이전에도 16년 15년 이때 가격 조정되고 일부 있었잖아요. 그 있기 전에도 한번 껑충 뛰었을 때 신고가라면 정말 저 가격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체크해보진 않았지만 사실 가격이 오르다가 2012, 3, 4, 5, 6 이렇게 쭉 오르다가 15, 16에서 약간 정체를 거치다가 15, 16에서 약간 정체를 거치다가 다시 17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4년 고점에 샀는 사람 가격이라면 정말 3억 후반대 가격도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만 추정만 해봤고요. 협성 유포의 강북 15% 정도, 더샵 리비테르 이것도 84제곱미터인데요. 조금 가격이 조금 이상합니다. 15% 정도. 진천역 AK 브롬크랑폴리스 24평형이 1억 1천이 떨어졌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20% 조금 더 넘어가고요. 현대 아이파크 24평형 가격은 3억 이거 초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3억 초반. 24평형은 3억 초중반. 34평형은 4억 중반. 뭐 그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잠시 네, 그 다음 다사 세천 한라비발디 아까 요 방송할 때 어떤 분이 요거 파셨다고 세천 지역에 파셨다고 아마 요 아파트 아니고 제가 다른 아파트로 기억하는데 아까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제대로 전달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가격에 잘 파셨기를 바라고요. 안 그래도 입주도 앞두고 있다고 계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사 세천 한라비발디 여기도 산업철도 뭐 그 영향으로 가격 많이도 올랐었습니다. 외곽 지역이라서 분양가도 좀 싸고 했었거든요. 네, 부자아빠님 네 보고 계셨군요. 그리고 세천 한라비발디 여기도 가격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전세가요 또 외곽 지역 치고는 좀 많이 올랐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여기도 가격 같이 어제 방송에 이어서도 계속 살펴봐도 생각보다 같이 많은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당동 더샵 여기도 대구시청 이슈 여러가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슈 없는 것이 잘 없죠. 네. 그리고 대곡 사계절 타운 가격 보시면은 이건 생각보다 안 빠졌다. 고점 대비 연식도 오래되었고 도원동 지역 생각보다 이 지역들 많이 빠지고 역전세 현상도 좀 많이 나타나는 지역. 예전에 한번 댓글 달아주신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거기 전세 살고 있다가 자기 입주를 해야 돼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나 이제 집주인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전세 보증금 돌려주기 힘든 시기가 왔죠. 역전세 현상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 마주하게 되면서 전세거래, 월세거래 이동이 생각보다 근래 줄어드는 현상 현상이 요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 한신노유 24평형 가격 제가 별로 많이 언급은 드리진 않는 편인데
네, 어쨌든 30% 정도 떨어졌고요. 상인 평강 아파트, 여기 상인동 지역 재건축 염두에 두고 있죠. 93년이면 이 아파트 나이가 지금 한 30살? 이제 30살 간 넘어가는 그 형태네요. 여기도 재건축 이슈로 가격 많이 올랐었는데요. 좀 재건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네, 여기 2억 4천까지 제법 큰 폭의 조정받았습니다. 그나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고요. 동대구, 신천동, 신암동 이 지역들 굉장히 많은 입주 앞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곡 지역도 가격 조정받는 모습 20% 정도. 사실 안 빠지고 버티는 곳이 잘 없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대곡, 우방타운 한 15% 정도, 네, 거의 15, 20, 30 요 정도 가격대가 많고, 가격대 내려오더라도 낮은 가격대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면은 생각보다 좀 할인율을 신고가 대비로 할인율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또 정말 매수 의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요런 아파트들이라도 신고가 대비 별로 안 떨어졌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남들 아파트 다 신고가 찍을 때 거래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높게 형성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당동 삼익 뉴타운 1980년 아파트. 야, 이거 정말 오래됐네요. 여기도 재건축 이슈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 가격 정리를 해나가나요? 재건축에 대한 시간과의 싸움. 이 생각보다 이 자금은 묶여있고 이 전월세금은 생각보다 좀 낮은데 여기는 그래도 전월세가 좀 높은 상태네요. 자, 건당 거래대금 지금 7월달에 살짝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모양새. 거래량 2,000건의 의미를 우리 대구 사람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일부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들고 이런데 크게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가격이 치고 나갈 때는 2,000건을 돌파하면서 치고 나가는 경향들이 확실히 있었다. 부산은 3,000건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거래량이 한 1,500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3,000건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대구도 마찬가지 2,000건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제가 많이 떨어졌다고 맨날 방송을 해드리니까 가격이 맨날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사야 되는 시기인가? 그렇게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싶어요. 사실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 한 30% 떨어졌다. 지금 사세요. 지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가 매수를 합니다.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더 하락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매수를 한 사람은 처음에는 방송하는 저를 탓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스스로 계속 자책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인간 말을 왜 들어가지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자책하다가 끝납니다. 자,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쏘아붙는 상태가 돼요. 근데 제가 더 떨어집니다. 사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고 누군가는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웬걸 가격이 올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유튜버가 제가 죽을 놈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차피 사지도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탓하진 않고 누군가 공격 대상을 찾으면 아마 저를 찾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씀을 계속 드리면 그냥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 정도로, 그리고 자기 자금 상황에 맞춰서 하나를 매수를 하시건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건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면 되지 싶어요. 오늘 1번 내용도 영상 뒷부분에, 앞부분이 길어질까봐 뒷부분에 좀 많이 다뤄드렸어요. 8월달 들어서 거래도 많지 않는 거래 건수이지만 어쨌든 요 가격대, 좀 위에 높은 가격대가 약간 더 거래가 된다. 지금 7월은 그래도 거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시기라고 보더라도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구도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 테 더 사야 되는 그런 움직임도 일부 보이는 것 같고요. 6억 이상 그래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비율 지금 6%까지 근래들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거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는 있는데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할 때 그 부분 계속 제가 몇 번 강조드립니다. 분양권 거래량 많이 신고되었어요. 예. 규제 해제된 이후로 하루에 10건 정도씩 거래되던 그 흐름에서 근래 들어서 다시 좀 줄어든다. 5건, 7, 8건 좀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거 줄어든 거래량을 만회라도 하듯이 16건. 생각보다 그래도 거래 증가는 그렇게 가파르게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규제 해제되자마자 거의 이런 추세로 가면은 7월에 분양권 거래량 300건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184건이면 많이 가면 한 230건, 220, 30건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규제 해제를 해서 좀 많이 늘었다. 분양권 4건 정도가 직거래, 1건 정도는 중개거래. 생각보다 중개거래 비율이 아직도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요, 부산에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거의 여기 100건이 거래가 되면 한 60건 정도가 중개거래가 되는 현상을 목격했어요. 부산에서 중개거래가 100건 되는 동안 직거래가 한 60건 정도, 이렇게 한 달 동안 4월달인가 3월달인가 요런 거래를 한번 목격했거든요. 야, 부산도 정말 거래가 안 되긴 안 되는구나, 요런 느낌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신선 센트럴 자이 6억 위아래로 가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여기도 나름 도원동 요쪽 지역에서 뭐 대장이 뭐 저거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점 대비 1.85, 고점 대비 가격 하락한 정도만 써볼게요. 대구 동인동 센트럴 대원 칸타빌 여기 5억 9천까지 갔던데 5억 7,800. 요거는 가격 변동이 크게 변동은 없었다. 신천 센트럴 자이 5억 위아래로 움직인다. 5억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크게 변동 없는 것도 있지만 대봉 서원 포레스트 요 근래 주목받잖아요. 요 근래 가격 많이 떨어져서 나타나서 이 고점 대비 2.9억이나 하락이네. 거의 3억 가까운 하락이면 이것도 이 정도면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요런 느낌 듭니다. 월성동 월성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아까 가격 월배 3정 거래되는 거 보셨죠? 4점 아까 얼마였나요? 4.6억이었나요? 4.7억이었나요? 이런 거래 등기까지 쳤는 물건이 일반 매매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되는 모습 봤고요. 어쨌든 월성 3정은 근래 가격 거래되는 거 보면 거의 5억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뭐 신암동 지역은 깜짝 놀랐는데 아까 분양권 매물 개수 볼 수가 있었지만 한 개의 동에 분양권 매물이 한 400개씩 나와 있다는 말은 그동안 공사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는 것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 편한 세상 두력도 가격 많이 그때 오르고 그랬었는데 6억 1천까지 갔던 것이 고점 대비 1.8억 정도 떨어지는 모습. 큰 변동 안 보이는 것들도 있고 뭐 그 많이 뛰었던 것이 좀 많이 조정받는 모습. 분양권 가래 그래도 지금 5억 초반에 되잖아요. 야, 이거 지금 신축으로 나오는 것들 거의 7곡의 모 아파트, 얼마 전에 구수산 화성 파크드림, 네, 거기도 가격이 보니까 5억 중반 정도 되고,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뭐 있지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약간 선호할 만한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야, 그래도 이 팔달교 안쪽에 시내권에 사는 사람들은 야, 그저기도 생각보다 비싸네. 7곡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괜찮게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통장 들어가 있는 모습 봤었고요. 그 시내권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막 6.5억에서 7억 정도, 6.5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비싸게 내놓으면, 야, 그러면 생각하겠죠. 야, 그러면은 야, 기존에 있던 분양권 시장 빨리 정리될 거야. 빨리 정리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을 살려면 여기를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비싸게 하지 않을까. 충분히 더 싸게 분양할 여지는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싸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전세 거래량 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동 많이 안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2+2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2+2를 살았던 사람이 또 2를 살 수 있다. 2+2+2 이게 생각보다 임대차 3법 이전에도 2+2는 계속 존재해 왔었거든요. 그게 다만 더 심화되었다. 요 근래에는 뉴스가 잘 안 나오던데, 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서 2+2로 인해서 기존 계약했던 사람들이 2년 연장하는 비율이 80%, 뭐 85%, 90% 막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거든요. 아, 생각보다 사람들 엉덩이가 많이 무거워지겠구나. 근데 거기에다가 기존의 엉덩이 안 그래도 2+2로 살고 있던 엉덩이 2+2 제도 있기 전에 2+2로 살던 사람들까지 또 더 눌러앉는다면 생각보다 임대차 시장은 좀 더 위축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가지고요. 먼저 억 단위로 하락하는 곳,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리면은 개수만 대충 같이 눈으로 따라다니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는 아파트들 아니면 최근에 신축으로 입주했는 아파트들도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5억 정도로 거래되었던 월성 3정 있죠. 월성 3정. 그 가격, 지금 전세 가격,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억에서 3억 정도. 2억 초반도 물론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평균을 보면 한 2.5억 정도 잡아보면 이 분양, 전세가율이 50% 정도 수준. 요 고가 아파트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 지금, 가격 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다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는 거죠. 교대 하늘채, 여기 좀 떴네요. 그 이제, 교대 하늘채 뉴센터 3억 3천, 잠깐 지우고 볼게요. 신축으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보니까 비싸게 형성될 때는, 3억 초반까지, 그리고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2억 후반, 대구 시내 평균 전세 가격보다 살짝 플러스 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월성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2억 6천까지도 거래되기도 하고요. 근데 누군가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세를 4억이나 안고 들어가기도 하더라.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잔금이 안 되고 내가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전세금을 많이 받고 시중에 시세가 한 2억 5천 정도라면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난다. 난 죽어도 돈이 없다. 그럼 좀 금리를 좀 높게 쳐가지고 임차인에게 역월세 형식으로 돈을 주고 버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물론 그런 편법, 약간 편법에 가까운 편법, 뭐 그런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편법은 아니겠네요. 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오른다는 확신과 보장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도박이지. 거의 도박인 것 같습니다. 월성 3정 2억 5천 정도 수준의 거래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2억 4천까지도 거래가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뭐, 임차인의 경우에는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딜할 여지가 있더라. 아직까지 생각보다 매물이 좀 남아있더라. 그럼 이 동네가 매물이 해소되고 나면 신월성 지역 이제 끝나는가? 다시 이제 시장은 혼란의 시장으로 다시 가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생각보다 그 신월성 지역에서 남구 쪽에 얼마 전에 또 근래 또 입주에 가까워진 곳도 있잖아요. 남구 쪽이라든지 아니면 서구, 중구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차 타고 움직이면 한 10분, 15분 하면 정말 웬만하면 정말 다 가질 만한 거리. 심리적인 거리는 구가 나누어져서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막 이곳저곳 멀리 갔던 사람들 생각보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새로 뭐 청약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해야 되는 사람, 자기는 여기 나 좀 더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 시점에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 거래들어서 그래도 전세 비율, 전세가 160건 정도 되면 월세가 100건 정도 거래. 근데 이 거래 건수가 다 같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형태. 예. 과거에도 2021년 이럴 때도 굉장히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이 많이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좀 늘어나고 있더라.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 8월 현재 2억 4천이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같은 경우에 2억 8천 정도 거래였으니까 여기 플러스 4천만원. 여기 7월 기준으로 본다면 2억 6천만원 평균에서 신월성 지역에 좀 입주 물량이 많이 정체된 곳에는 전세 가격이 대구 시내 평균 전세 가격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좀 시내 쪽이다 하면은 거기에서 플러스 3, 4천까지도 더 생각하면 되겠고, 더 외곽 지역이나 좀 이렇게 구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금 더 낮아졌다. 그래도 신축의 아파트는 요 가격들, 대구 시내 평균 전세 가격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고 보면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겠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3억 미만 전세 비중 확연히 늘어납니다. 확연히. 이거 지금 7월에 금리 인상했던 부분, 그게 보통 2개월 후에 반영된다고 했으니까 9월달부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상 최초의 빅스텝이다 보니까 그 반응이 조금 더 뭔가 반응이 빨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지만 10% 정도 비중은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거래 많이 줄어든다. 갑자기 1000건대에서 6월달 보면 700건대로 뚝 떨어졌어요. 월세 가격은 살짝 높아졌지만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워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6월의 거래량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게 정말 대구만 나타나는 현상 아니었어요. 야, 이상하다. 사람들이 신고를 이제 날 더워지니까 신고고 뭐고 다 귀찮아서 안 하나? 사실 신고 인터넷으로 하면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전국적으로 다 이 현상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